12월 19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계엄, 탄핵, 더 이상 악재는 없다고 생각할수록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무려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여기에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로 인한 환율까지 튀어버리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다만 이렇게 무너지면서도 오늘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지금 여러분들 수급이 완벽하게 개별 장세 그리고 쏠림 장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년에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회담을 하게 되면서 종전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재건 기업들이 날아가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심하지가 않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의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또 평화 모드가 발동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 말 딱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의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 잘 잡으면은 상한가는 쉽게 나오지만은 그 개별 종목들이 거의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뭐 해야 됩니까?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들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시장 흐름은 그래도 좀 장 초반에 시가보다는 종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정도 위안을 할 수 있겠고, 다만 하락 종목들이 1600개 이상 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1원 종가 기준으로 거의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난주에 2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신용이 튀어버렸어요. 네, 신용이 좀 튀어버리게 되면서 종목들이 가볍게 올라가다가 약간 제동이 걸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지만은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하락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나 내년에 최종금리가 4%대. 너무 부담스럽죠. 내년에 금리는 2번밖에 안 한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무너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기업들이 차라리 달러 인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국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금이동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오고 다른 중소형주도 다 조정이 난 하루였다는 점들. 그리고 생물보안법 예상대로 통과 불가능 됐죠. 이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종목들이 개박살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 바뀌고 FDA 수장 바뀌고 트럼프 앉혀놓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변동성이 많겠습니까? 진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우리도 대응도 필요하다.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한 다음에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올해 4,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좀 다운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오늘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한 것뿐 그걸 제외하고는 호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4% 이상 떨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차지하는 D램 반도체 비중이 거의 한 80%가 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D램 반도체 대표주자지 않습니까? 가장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데 마이크론이 무너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자, 마지막으로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글로벌 3위로 그냥 치고 올라가요. 안 그래도 도요타도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견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까지 오늘 흔들리게 되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종들,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오늘 그래도 단타 성공한 우리가 참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요런 악재들이 있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죠, 지금. 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제가 계속 1,400원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1,400원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주식을 한 지가 3번밖에 없다. IMF 때
그리고 외환위기 때, 예, 그리고 금융위기죠, 글로벌. 이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야. 근데 하는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뉴노멀이다. 달러가 너무 세. 달러가 지금 거의 108선이죠, 지금.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원화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원 하란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치죠.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일부러 엔저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담감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뉴스 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혹시라도 외환 보유국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외환 보유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돈은 한 500조 넘게 580조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외환 보유액이 막 떨어지면서 막 4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번에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했죠. 우리 환율 너무 높아가면은 구두 개입할 거야. 우리 달러 풀 거야 했기 때문에 이 외환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달러를 푸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들은 아마 4천억 달러가 무너지면은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달러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미 끝장이 나버렸는데, 네, 쉽지 않다는 점들. 그리고 추경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 지난 정권 때도 추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추경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자손들, 예, 제 조카들,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의 성장성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추경? 몰라. 모르겠다. 해라. 추경해가지고 또 25만원씩 뿌리고 이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 전 국민한테 25만원 뿌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윗분들이 결정하면 따라야죠. 네, 그런 내용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좀 부담감. 오늘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개박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 호재가 난 게 아니야. 투자자들이 피신한 겁니다. 조선주로. 피신한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오늘 조선주가 왜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버티는지 리딩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은, 조선주가 왜 우리나라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들보다 잘 버티는 줄 아십니까? 임금이 싸서 그래요. 노조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원도 없고, 섬국가에다가 머리 위에 북한 끼고 있고, 제조업 국가죠. OECD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독일일 거예요. 가장 높은데 고부가가치 산업도 없죠. 우리나라 금융, 바이오, 신약, 네, IT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군사적으로 많이 판다? 그래도 우리나라 방산 다 합쳐봤자 로키드 마틴은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 제조업밖에 없는데 최근에 반도체, 현대차, 기아 인건비 얼마나 높습니까? 단순 제조하는데 1억씩 주잖아. 근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종들은 임금이 쌉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은 인력으로 인해서 큰 나라죠. 사람 갈아 넣으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라밸도 즐기고 싶고 지금 주 4일째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부진한 거요? 라이벌 기업 국가들이 24시간 공장 돌리는데 TSMC 24시간 공장 돌리는 거 알고 계시나요? 24시간 공장 돌리잖아. 주 5일째가 어디서 주 7일째야. 노조도 없어, 걔들은. 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산업들은 사양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 이제. 네, 아무튼 좀 쉽지 않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현대중공업, 조선업들은 임금이랑 노조 힘이 약하다. 네, 그래도 좀 그런 도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원시의 정치 테마주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시간은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이슈 없이 넘어갔다는 점들 이렇게 상한가 나왔다. 지금 초저체가 이제 양자암호를 같이 엮여서 올라가고 있죠. 자, 양자암호가 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세계 최대 간전업 행사죠. CS2025에서 양자 컴퓨터 부분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부분이랑.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최근에 이거 보이시죠? 퀀텀 컴퓨팅 올라간 거. 야, 5센트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오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진짜 많이 올랐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에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이 완전히 20%까지 떨어졌다가 또 장마판에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죠. 오늘 요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 한 줄에 지금 계속 움직여요. 지금 같이 대북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년 8개월 감형되었지만은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선 간직에 생각해본 적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왼팔입니다. 이재명 대표 왼팔이에요, 왼팔. 절대 치고 나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위쪽 대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좀 자기 순서를 잘 기다리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본다면은 충분히 차기 대선 차차기 정도는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또 사라지게 되면서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까지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관련 테마도 올라왔는데 뉴스가 나왔었죠. 범여권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1위다. 이런 가짜뉴스, 여러분들, 이런 쓰레기 같은 가짜뉴스들 좀 없애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서, 시간이 오늘 많이 올라갔던 정보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양봉단이 드디어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 이번 주까지니까, 근데 제가 양봉단 하면서 가장 많이 연장을 안 한 기수인데 제가 잘못한 거겠죠. 다음 기수는 더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번 주 좀 이사가 있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은 오늘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